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70대 이상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기름값까지 크게 올라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대선 공약 기획 보도. 오늘은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소 추진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 수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어업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은 가운데 경남에선 처음으로 4,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70대 이상 확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서두르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 요양병원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는 3차 백신 접종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달에만 7곳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3차 접종 뒤 돌파 감염된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이나 사망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오는 28일부터 3만 1,000여 명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4차 접종을 시행하는 등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간 경과에 따른 감염 예방 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부터 감염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돌파 감염과 전염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 등으로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1,600여 명 늘어나 첫 4,000명대인 4,450명을 기록했습니다. 창원이 1,262명으로 1,000명을 넘었고 김해 824명, 진주 543명 등 경남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위중증 환자는 치료 중인 환자의 0.05%인 9명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현재 확보된 980병상을 1,260병상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행사는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훼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름값까지 크게 올라서 생산비가 치솟고 있는데 꽃을 내다 팔 곳이 없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화훼 재배단지. 예년 같으면 졸업식장으로 일찌감치 팔려나갔을 튤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내다 팔지 못한 꽃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졸업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꽃 사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튤립은 거의 2월 달에 다 나가야 되는데 2월 달에 행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튤립 농가들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수요가 줄다 보니 가격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달 들어 영남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된 헤라 품종 자른 장미 10송이 평균 경매 가격은 4,798원으로 1년 전보다 31%, 스트롱골드 품종 튤립은 16% 떨어졌습니다. 멀리 광주까지 꽃을 보내 경매에 참여해보지만 유찰되기 일수. 엄청난 유찰 많이 되죠. 많이 갖다 내버립니다. 그래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직접 판매도 해보고 지금 뭐 온라인도 해보고 뭐 오만 짓을 다 해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전 리터당 691원이던 면세 등유 가격은 이달 들어 989원까지 치솟으면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겨울에도 하우스 내부 온도가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난방비 부담 때문에 냉해를 입은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적절하게 못 하다 보니까 생육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또 이제 품질에 또 영향을 또 미칠까 또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족에 가격 하락, 난방비 급증까지
유례 없는 삼중고에 씨름하고 있는 화훼 농가들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조특보는 더 확대돼 현재 경남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바람과 함께 맹추위가 느껴집니다. 거창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됐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영하 10도 내외의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진주 영하 9도, 거창은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낮에도 낮 기온이 2에서 4도 선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면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0도, 밀양 영하 8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4도, 김해는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산청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합천은 영하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합천 4도, 산청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는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 내리는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의 대선 공약 기획보도, 오늘은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선 후보 대부분은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을 공약했지만 항공우주청의 조직 규모와 위치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해당 내용을 신동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겠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있는 경남이 항공우주청의 업무 효율이나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우주기술 연구와 개발, 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청 경남에 설립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항공우주 관련 산업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각 부처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며 항공우주청이나 우주전략본부를 만들 때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조정하고 정책 일관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 직할의 우주전략본부 형태가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우주산업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미국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국가우주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주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 국가우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주항공연구원과 국방과학기술원 등 항공우주 관련 관산, 학연 인프라가 모여있는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거기에 이 행정도 맡고 있는 것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한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대전시도 유치를 강하게 바라고 있어 항공우주청 신설과 위치는 대선 이후에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부산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소의 추진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위기에 직면한 지역 수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어민들이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손 피켓을 들고 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을 확대하는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전국의 어민들은 생존권이 풍경등화와 같은 작금의 상에서 정부의 일반지 해상풍력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앞바다에만 11곳을, 전국적으로 49곳의 해상풍력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발전소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어류 산란이 줄고 어장도 황폐화되는 등 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규탄하는 어민 총걸기대회는 전국 9개 주요 항포구에서 1,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는 해상풍력 추진 반대, 어민 생존권 사수 등의 깃발에 단 어선 200여 척이 8km 구간을 돌며 40여 분간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업은 물론 운송 차량과 냉동 창고, 전통시장 등 유관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민이 잡아올린 생선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수백만입니다. 결국 수산업의 전체가 위기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민들은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경우 어업 보조금이 줄고 수산물 수입이 늘면서 어민들의 경제적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며 의견 수렴 없는 협정 가입에 반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학교 관계자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 진주 수정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남해군 방문회해 관광객 유치 TF팀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남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기업체 공장증설 및 지원 관련 투자 협약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열립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오늘 오후 4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교류 축소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해 2022학년도 1학기 운영 원칙을 대면 수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단계별 비상대응 기준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430대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1차분인 650대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승용차는 최대 1,3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하동읍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하동군은 201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95%의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마지막 연도인 올해는 14억여 원을 들여 179세대의 도시가스를 보급해 관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광주 붕괴 사고와 재판 등의 영향으로 마산 해양신도시 민간개발구역의 5차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실시 협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선고가 연기되고 3월 말 변론이 재개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창원시는 이와는 별개로 해양신도시 공공개발구역 6만 6천여 제곱미터터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 디지털 혁신타운과 연구협력 공간, 교육 공간을 구축하는 창원형 디지털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제시가 지역 고용위기 대응 사업으로 국비 32억 원을 확보해 조선업종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구직자 취업 지원으로 조선업계 인력난에 대응하고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진해역 광장 일대를 충무지구 도시재생을 위한 진해 문화 플랫폼 1926과 진해 문화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진해역터 1,7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건물에는 창작 스튜디오와 도서관, 주민 자치 카페, 어린이 건축학교, 창업 입주 공간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도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인 경남교육희망연대는 오늘 저녁 후보 4명의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희망연대는 참석하지 않는 후보는 단일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단일화 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후보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단일화 여론조사 때 사용할 직함과 관련해선 전 현직을 막론한 대표 직함을 쓰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희망연대는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이달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담당과 중대시민재해 담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대재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안 TF팀을 구성해온 경상남도는 오는 28일 조직을 개편해 안전정책과의 중대시민재해 담당을, 노동정책과의 중대산업재해 담당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교육감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책임과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학생 안전사고는 책임자 처벌이 불분명해 학생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학교 시설 관리와 안전교육의 의사결정권과 업무 지시권이 있는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항공영상분석 전문업체인 메이사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위성활용 서비스 분야에 본격 진출합니다. 다음 달까지 설립될 신설 법인은 위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원 탐사와 기후변화 감지, 재난 상황 대응 등 지구 안에선 알 수 없는 새로운 정보들을 서비스하고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부터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으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이 경영혁신과 회생 재기를 위해 컨설팅과 기술 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과 재기 컨설팅 바우처,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금속노조 마창지역 금속지회는 서울 쇼트공업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블랙스톤 서울 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협약 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서울 쇼트공업과 1년 동안 단체 교섭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 주인인 블랙스톤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경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 경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